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저항 정신이 살아 숨쉬는 최후의 항전지 마사다. 성서의 역사를 간직한 성스러운 도시 쿰란. 수천 년에 걸친 전쟁 속에서 방벽과 지하 터널로 도시를 수호했던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보루 아크레. 포화로 얼룩진 비극의 시대를 휘돌아 결국 그 주인을 되찾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도시로 떠납니다.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차례도 평화로울 수 없었던 비운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에는 소금호수 사해가 펼쳐져 있는데요. 사해 북서쪽을 향하다 보면 사막과도 같은 폐허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서의 도시 쿰란입니다. 저 뒤에는 사해가 보입니다. 이 사해 맞은편에는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쿰란에서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을 발견합니다. 언뜻 보기엔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 사본이 발견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유대민족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가 서기 68년 로마군의 침략을 피해 고대 성경의 필사본을 이 동굴에 숨기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동굴 안에 잠들어 있던 성경 사본은 1947년에서야 잃어버린 양을 찾던 한 양치기 소년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굴 안 항아리에서 양피지에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 바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죠. 당시 쿰란 공동체가 거주했던 건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건조한 기후 덕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해 문서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쿰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덥고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옛날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가끔 비가 오게 되면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곳으로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쿰란의 유적지에는 척박한 기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쿰란 사람들의 뛰어난 수리시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쿰란에서 물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수로 덕분인데요.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고이면 바위로 만들어진 이 길고 긴 수로를 통해 물 저장고로 모여들어 우물을 이뤘습니다. 그 물로 식수는 물론 물을 이용한 정결 의식까지 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광야 위로 풍요로운 젖줄을 흐르게 했던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은 로마군의 침략으로 인해 쿰란을 떠나 이 길을 따라 마사다로 피신하게 됩니다. 쿰란 남쪽 51km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해발 433m 높은 절벽 위에 길이 620m에 둘레 1300m의 규모로 세워진 요새인데요.
로마군의 침략을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유대인 969명이 최후의 항전을 펼쳤던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해와 유대 광야가 마사다 요새 위에 올라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이곳은 유대민족 최후의 항전지로 알려지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술 저장고를 비롯해 당시 거주했던 흔적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데요. 그중 특히 발달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로마식 목욕탕의 흔적입니다. 이 대형 목욕탕은 지금 사용해도 손색 없을 만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돌을 데워 사용하던 로마식 사우나는 물론 증기탕까지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색이 남아있는 벽화도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마사다 역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물 저장고가 필요했는데요. 절벽을 휘둘며 연결된 수로가 마을로 물을 끌어올렸던 거대한 물 저장고는 무려 75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기원전 35년 헤롯 왕이 별장으로 지은 성체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헤롯 왕의 왕궁터가 아주 호화로웠겠네요. 그런데 별장이 왜 이렇게 견고한 요새 위에 자리하게 된 걸까요? 이는 헤롯 왕이 로마인들에 대한 위협과 유대인들의 폭동에 대비해 피난처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궁터입니다. 마사다 북쪽 끝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해가 보이고 유대 광야가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추운 예루살렘을 피해 겨울에는 이곳에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을 만든 헤롯 왕은 이 장엄한 유대 광야의 전망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이곳에서 휴가를 즐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신 이곳에서 항전을 펼쳤던 유대인들이 3년간 거주했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크고 작은 웅덩이와 칸막이로 된 이곳은 빨래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방을 장식하기 위해 타일에 모자이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섬세한 문양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모자이크처럼 패인 이 재미있는 건축물은 비둘기를 키우던 비둘기집입니다. 이곳에서 키운 비둘기들은 요새 안에서 자급자족해야 했던 마사다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유대 교회당입니다. 마사다에서 결사 항전하던 969명의 사람들은 이 교회당에 모여서 자결을 결의합니다.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왜 전쟁이 아닌 자결을 택했을까요? 마사다로 도망친 마지막 유대인들을 쫓아 로마인들은 이곳에 진을 치고 마사다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한 마사다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벽 위로 도달하기 위한 경사로를 쌓게 되는데요. 로마군은 이 경사로 쌓는 작업을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대인 포로들에게 시킵니다.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높아지는 경사로를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같은 동족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사로가 완성되고 마사다가 함락되기 직전 969명의 유대인들은 로마군에게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자결하자고 결의합니다. 서기 73년 로마군이 마사다를 침략했을 때 이들을 반긴 것은 969의 싸늘한 시신뿐이었습니다. 비록 마사다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대민족은 뿔뿔이 흩어진 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됐지만 눈물방울을 닮은 듯한 모양의 요새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순례자들의 발길을 모으며 영원한 자유를 위해 죽음을 택했던 960명의 영웅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끈질긴 저항 정신은 마사다에서 아크레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약 200km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 아크레입니다. 세 종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 아크레를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이 끊이지 않았죠. 많은 정복자들이 거쳐갔던 만큼 로마 문화와 비잔틴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중세와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된 이곳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자, 이곳 아크레는 상당히 흥미로운 곳인데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후에 많은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파괴된 십자군 성체는 비록 도시의 잔해에 파묻혀버렸지만 일부에서 발굴과 복원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is course is a combination of French people that come here to Israel with Israeli students, and we're doing a small restoration course. We teach them a little bit about stone cutting and preserving ancient walls and stones. 그 옛날 칼을 들고 무자비하게 이 도시를 허물었던 정복자들 대신 지금은 각국의 고고학자들이 모여 망치와 정을 들고 이곳 아크레의 잃어버린 역사를 조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아크레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상인들이 머물렀던 숙소인데요. 꽤 규모가 크네요. 지리상의 이점으로 여러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졌던 중심지였기에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각국에서 모인 많은 수의 상인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전쟁의 격전지였던 이곳은 침략자들을 피해 탈출하기 위한 터널이 도시 곳곳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터널인데요. 성 안에서 한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요, 모두 이 터널을 이용해서 성 밖에 있는 그런 한국까지 탈출하는 그러한 터널입니다. 암울한 역사를 지나 현재에 이르렀듯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면 눈부신 태양 아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집니다. 아크레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터널뿐만이 아닙니다. 아크레는
도시 전체를 긴 누벽이 감싸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방벽은 아크레 평원을 흐르는 기선강과 나란히 달리며 만의 끝지점에 이르러서 바다로 이어집니다. 적들로부터 아크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곳은 십자군의 성체입니다. (12세기) 처음 만들어진 이후 오스만 터키 점령 시절 증축된 성체인데요. 1291년까지 예루살렘을 뺏긴 십자군이 이 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작은 왕국을 다스렸던 곳입니다. 이슬람에서 십자군으로 다시 이슬람으로 그 주인이 바뀌었듯 이 성체 역시 로마식과 고딕 양식의 혼합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체 지하에도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아크레 십자군 성체 지하에서 이러한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이 터널의 길이는 450m인데요. 이곳에서 포트까지 연결되고 또 교회까지도 연결되는 그러한 터널입니다. 총 450m의 이 터널은 적들을 피해 달아날 수 있도록 항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자르 모스크인데요. 십자군에 대적했던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통치하던 시절에 세워진 회교 사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세력은 십자군이 지은 도시 위에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웠는데요. 그 때문인지 비잔틴 양식과 페르시아 양식이 절묘하게 혼합된 오스만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했던 세력들의 합작품과도 같이 적들의 도시 위에 세워진 이 모스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모스크 옆에는 옛 건물을 그대로 이용한 이슬람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 교역의 중심지였던 만큼 아크레의 시장은 다양한 무역품과 이국적인 물건들로 가득한데요. 시장 특유의 활기가 느껴지시나요? 고풍스러운 가구는 물론 먹음직스러운 아랍 전통 빵들도 행인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아랍인들이 만드는 시장인 만큼 아랍 전통 액세서리나 색색의 화려한 의상들이 진열되어 관광객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찾은 지중해 바다에는 이제 함선이 아닌 휴양 보트들이 가득합니다. 복잡한 터널과 방벽 속에서 시간이 길을 잃은 곳, 십자군 전쟁 최후의 보루였던 이곳은 전쟁이 남긴 중세 문화유산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항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또 다른 도시 텔아비브 북쪽 50km에 위치한 가이사리아입니다. 이것은 로마 지배 당시 헤롯 왕이 바다를 매립해 건설한 항구 도시인데요.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위에 그 옛날 헤롯 왕 시대의 유적들이 어우러져 해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전차 경기를 하던 경기장인데요. 비록 보수 작업을 하는 중이지만
남아있는 경기장의 흔적으로 짐작해 봤을 때 엄청난 규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적지의 한쪽에 대리석으로 된 목욕탕도 있어 발달했던 목욕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곳을 로마의 왕 가이사르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가이사리아라고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로마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야외 원형극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닷가에 지어진 이 원형극장은 아직도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잘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식수입니다. 해안가를 지나며 끝도 없이 뻗은 이것은 바로 물을 운반했던 수로인데요. 그 규모나 길이가 엄청납니다. 11km나 떨어져 있는 갈멜 산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들어진 이 수로는 해안가를 지나 가이사리아의 도심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대공사였을지 짐작이 가죠? 패권을 가진 이들에게 나라를 내주며 역사 속 패자로 기록되었던 유대민족들. 그러나 역사서가 미처 전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저항 정신은 이들 최후의 항전지 마사다와 아크레에 깃들어 포기를 모르는 유대민족의 정신을 전하며 오늘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